김현진의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입시 정보, 교육 정보 주시는 분이죠.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 모셨습니다. 특별히 원래 인터뷰가 지난주였는데요. 한 주 미뤄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유를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임스 원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4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이맘때 사실 항상 좋은 소식 가득 안고 오셨었는데 올해도 기대가 되고요. 한 주 인터뷰를 미룬 이유가 여기 있죠. 네, 이제 보통 대학교 입시 결과들이 3월 말이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해에는 좀 늦게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올해 입시 결과가 다 나온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명문대 쪽으로는 이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탠퍼드가 이제 4월 9일 날로 마지막에 발표를 다 했어요. 그렇군요. 작년의 기억에 3월 말 정도에 다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네, 이번에 역대급으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고 리뷰해야 될 애플리케이션도 많아서 그게 더 오래 걸리고 결정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 맞은 친구들 참 걱정도 많이 되고 부모님들도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팬데믹을 돌아보면요. 팬데믹 선포가 된 게 작년 3월이었으니까 그때는 이미 그 친구들은 입시 원서를 다 낸 상태였고 지금 입시를 치른 친구들이 바로 풀리 팬데믹을 겪으면서 입시를 치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라든지 입시의 어떤 그 확률이나 경쟁률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예년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 입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제 11학년 말이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도 제대로 이제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친 상태에서 또 이제 SAT나 ACT 이런 게 캔슬이 되면서 또 원서 지원이나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스들이 다 많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었죠. 네. 저도 기억에 제임스 원장님 한 달 오실 때마다 친구들이 막 온라인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 또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SAT 치는 그 시험 장소가 줄줄이 캔슬되면서 멀리 가서 시험을 치는 등등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테스트도 옵셔널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정도에 얼리 그 지원자 합격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들 좋은 학교에 또 대학교에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레귤러 어드미션까지 모두 결과가 나왔는데 레귤러 어드미션 결과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졸업반은 그 팬데믹 때문에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얼리 입시로 해서 스탠퍼드 2명, 뭐 하버드 1명, MIT 2명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얼리 지원자들이 사실 그 지원자들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합격 리스트 쫙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특히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이 한인 학생인데 퀘스트 브릿지라는 장학 프로그램 통해서 그렇게 합격해서 전액 장학금 받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싱글맘 가정에서 자란 학생인데 정말 성실하고 이제 바른 그런 네. 엄친아 그런 스타일의 학생인데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이제 스크린라이터의 꿈을 펼치기로 했어요. 너무 멋진데요. 스크린라이터. 네. 와. 이렇게 친구들이 잘 준비되고 입시를 잘 치르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도울 때 정말 버클리 아카데미도 이렇게 결과가 좋게 잘 나오면 나오기 직전에 막 조마조마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또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레귤러 라운드에서도 사실 지원자가 많이 몰리면서 많은 그 변수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레귤러 원서 시즌이 얼리 때보다 경쟁이 더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실제 각 학교마다 대학마다 경쟁률이 그렇게 심했나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특히 명문대 이런 쪽은 그 입시 합격률이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하버드 같은 데도 작년에는 한 5%, 이번에는 한 3.5%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학생들이 너무 잘해줘서 지금 좀 리스트를 하려고 네. 하는데 원래 네. 여러분 원장님이 이런 거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학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너무 잘 따라주고 저희가 이렇게 조언해준 거 이렇게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죠. 네. 어떤 학교에 어느 정도 숫자가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배출이 됐나요? 네, 아직 다 이제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받은 걸로는 이제 4명이 하버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탠퍼드는 이번에 2명 들어갔고 네. 이제 MIT는 이번에 3명, 다트머스 2명, 라이스 5명, UCLA 7명, 뭐 와. 에머리 7명, UC 버클리 4명, UT 아스틴 48명. 48명. 네, 그래서 이제 탑 22 대학 합격생들이 30명, 탑 32 대학 학생들이 59명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시 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이용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게이트웨이 등록한 친구들도 좋은 성적을 거뒀나요? 네, 이 모든 학생들이 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완전히 발표가 된 건지 또 입학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웨이팅 리스트도 있죠? 네, 이제 작년에도 이제 웨이리스트에서 됐던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도 있는데 네. 지금 아직 그 통보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한 20%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리스트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5월 말쯤에 돼야 이제 완전한 리스트가 되죠.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입학률이 떨어진 가운데 하버드 같은 경우는 뭐 반만 이렇게 반토막이 된 합격률인데 이렇게 많이 좋은 대학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축하드릴 일이 맞는 것 같고요. 버클리 학원생이 또 하버드에 4명이나 또 배출이 됐다고 하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인 여학생인데 네. 하버드랑 그리고 MIT 그리고 라이스를 후 장학금을 받고 와. 이번에 가게 되었거든요. 한 곳만 합격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학교에 다 합격해서 이 친구는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랑 이제 10학년 때부터 SAT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한 학생인데 되게 멀리 살아요. 그래서 그랜뷰 거기에 사는데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도 학생이지만 이제 부모님도 되게 정성이 많으셨죠. 그렇군요.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 들어갈 애들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이 아이비리그에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마다 모두 이렇게 아주 쟁쟁한 이제 레즈메이를 갖고 오고 다 이제 좋은 점수, 좋은 학점, 좋은 뭐 이런 모든 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뽑힌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네요. 정말 옆집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냥 합격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올해 특히 더 합격률이 떨어진 가운데 합격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도 기쁠 것 같고요. 또 학생들도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학원입니다. 바로 모토인데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클리 아카데미의 실력과 그에 맞먹는 사실 그 신념이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끌고 간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버클리 아카데미 학생들이 거의 모두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서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잖아요. 시니어 학생들의 대입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내 차례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주니어 학생들 이제 있습니다. 여름에 원서 준비할 차례인데요. 지난번 방송에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3월 말까지 얼리 등록 기간이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모르셨던 분들, 처음으로 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등록 아직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게이웨이는 이제 언제나 가능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얼리나 이런 거를 바라보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여름을 타겟으로 해서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얼리 어드미션 언제까지인가요? 막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는데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1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여름방학 10주 동안 진행합니다. 5개의 대학교들의 원서와 에세이들을 명문대 출신의 실력 있는 카운셀러로부터 1대1로 지도를 받는 거고요. 또 작업해서 합격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모든 것을 명문대 전문 대학 입시 컨설턴트 에밀리용 원장님이 총괄을 하고요. 카운셀러가 다 1대1로 붙어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탑 대학에 지원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올해 1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여름방학 현명하게 버클리 아카데미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으로 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저도 사실 이제 여름방학이 코앞이라 뭐 초등학교 부모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는 뭐 말할 것도 없을 텐데요. 여름에 대한 전략을 짜느라 정보를 수집하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여름방학 수업 등록도 받고 계시죠? 네, 지금 early registration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팬데믹 동안 이제 팬데믹 슬라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는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이제 인퍼슨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힘들어지고 더 바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버추얼로 하면서 못 배웠던 부분들이나 아니 좀 저조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네. 또 이제 못 봤던 SAT 아니면은 SAT를 준비해야 할 학생들은 이번 여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죠. 네. 버클리 아카데미의 SAT 또는 ACT 준비반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면요. 6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인텐시브 수업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일괄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 또 반별로 커스터마이즈 해서 또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꼭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집중 클래스입니다. 제가 소문을 듣자면 팩트 맞고요. 평균 SAT 점수가 3,400점이 올라가고요. ACT 점수는 4점에서 5점 향상이 결과로 보여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 학기에 들을 하이스쿨 과목을 미리 예습하는 프리뷰 클래스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선행이 있으면 좀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겠죠? 그렇죠. 특히 이번에 좀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저조했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학기에 들을 게 뭐 소문으로 들어서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이쪽 방향으로 좀 힘들어 하니까 미리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거 예습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더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그게 셀프 이스팀으로 다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나중에 더 도움이 되고요. 네. 정말 선행의 그런 그 좋은 점이 아이들에게 좀 자신감을 그래도 줄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위해서 프리뷰 클래스도 고학년들은 생각해 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4월 24일까지 등록을 하면 10% 할인 유효합니다. 빨리 등록하셔서 자리도 또 세이브하고요. 학원비도 세이브하시면 좋겠습니다. 웹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이 www.berkeley 숫자 2입니다. 숫자 아카데미 academy.com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버클리 아카데미 한글로 치셔도 찾으실 수 있게 그렇게 검색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972-515-0330번으로 972-515-0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려가 많았던 팬데믹을 그대로 겪은 12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름대로의 또 선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토픽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주니어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이 참 중요한데요. 2021 탑티어 대학 입시 결과 분석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올해 명문대 대학 입시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분명히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임스 원장님께서 오늘 파헤쳐 주시는 건가요? 네,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올해
합격률과 작년의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4.9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낮은데 이번 해에는 3.4%로 떨어졌고요.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6.1%였는데 올해는 3.7%고요. MIT는 7.2%에서 4%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아이비리그고 MIT고 이렇게 한다지만 이렇게 반이 되는 해는 이제 역사상 최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큰 이유는 이제 지원자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예, 거기서 보면은 하버드는 이제 작년보다 43%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예얼 같은 건 33%,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51%가 증가했었거든요. 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합격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됐고요. 네. 그런데 원장님 사실 뭐 입시생들 현재 12학년 시니어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났을 리도 없고 1년 만에 지원자 수가 이렇게 1.5배 이상 증가하는 게 희귀한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아진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때문에 SAT를 못 본 학생들, ACT를 못 본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대학교 측에서 이제 작년 그리고 또 이번 해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제도에서 테스트 옵셔널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SAT나 ACT가 원래는 require application requirement를 내야 되는 거였는데 네. 이번 해하고 그리고 작년 테스트 옵셔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점수가 없는 아이들은 나는 높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원서를 지원을 안 했는데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그냥 넣어봐도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성적들은 조금 떨어지고 이러더라도 이력이 훌륭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재능이 좀 이렇게 있는 돋보일 게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 더 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테스트가 옵셔널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시는 거죠. 시험을 치지 않아도 시험 점수 없어도 내가 원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다라고 낸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학생들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팬데믹이다 불안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들을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verage가 보통 한 regular 했다고 하면은 이제 7개 학교에서 10개 학교인데 이번에는 10개 이상 지원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죠. 아무래도 불안이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더 많이 지원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더 많이 지원을 한 건데요. 보통 7개 정도 혹은 많아도 10개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그 입시생들이 다 10개 이상 막 학교를 넣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이 겹치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간 경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집에 그러면서 이것도 넣어봐, 저것도 넣어봐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건 정말 팬데믹의 영향이네요. 네. 그 학교에 나가서 입시 준비하고 알아서 또 할 때는 이 정도면 된대. 다 이 정도만 넣었어라고 하는데 집에 얼굴을 보는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하나 더 넣어봐. 이것도 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된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팬데믹이 여러 면에서 대학 입시 판을 뒤흔들 줄 아무도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이런 탑 대학들의 사상 최저 합격률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변수가 됐다는 것이. 예전에는요, 원장님, 얼리로 지원하면 합격률이 레귤러의 2-3배는 된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은 또 변화가 있었나요? 네, 크게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early로 하면은 그 입학률을 합격률을 2-3배 정도 인크리스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2-3배뿐만이 아니라 4-5배 정도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early에 그만큼 많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학교 측에서 이 학생들이 올 수 있을까 안 올까 이런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early admission에서 많이 학생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아이비리그 달머스 같은 경우에는 early 합격률이 21.2%였고요. 그에 비해 레귤러 합격률은 4.6%죠. 와, 차이 그러니까 많이 비교를 하시면 이제 5배가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아이비리그 브라운은 early 합격률이 16%였는데 레귤러 합격률은 4%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early 지원자들을 뽑는 이유는
그 지원자들을 확보를 해야 그 yield 저기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yield가 이제 학교의 명성이나 이런 걸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학생들 그리고 뽑은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를 선호하고 우리 쪽으로 왔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팬데믹 때문에 뽑혀도 얘가 올까? 이런 걱정과 그런 것가 있기 때문에 이제 early decision, restricted early action을 한 학생들을 많이 뽑았죠. 이제 어떤 대학교 이제 터프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early에서 다 뽑았어요. 와. 그러니까 학생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대학도 불안을 느꼈다라고 보는 결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얘를 뽑으면은 얘는 꼭 우리 학교로 온다 그런 확정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많이 뽑았죠. 그렇군요. 사실 학생 입장에서도 얼리 어드미션에 잘 합격이 된다면야 올해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입시에서는 또 안심하고 학교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또 레귤러 합격률이 또 그만큼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느 학교를 early decision 할지 어느 학교를 early action을 할지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사실 완전히 또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니어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이맘때쯤이 돼서 그냥 완전히 노말로 돌아가진 않을 거니까요. 또 주니어 학생들도 얼리 어드미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실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SAT가 전부 다 캔슬이 되고 ACT가 전부 다 캔슬이 되면서 네. 학생들이 그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지만은 지금 11학년 학생들은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긴 하지만 테스트를 좀 더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해도 작년 해랑 똑같이 이런 경쟁률이 훨씬 더 높을 거란 거. 그렇군요. 원장님, 제가 그 입시 결과 나오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정말 그 옵셔널이었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옵셔널인데 시험을 친 학생들이 실제 합격률이 높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터디에 비하면은 75%에 합격된 학생들이 전부 다 SAT나 ACT 스코어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시험을 치라고 그때 인터뷰 때 여러분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옵셔널이 그냥 옵셔널이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다른 요소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다고 할 때 한 학생은 좋은 SAT 성적을 갖고 있고 한 학생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좋은 요소 여러 가지 요소를 더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자,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 더욱더 그러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불현듯 이 너무나 중요했던 SAT 시험이 옵셔널이 되면서 우리 잠깐 들떴던 학생들 있잖아요. 실제 시험 안 쳐도 된다. 그리고 또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안 쳐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치는 게 확실히 합격률에 도움이 되었고 이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때는 무엇보다도 더 점수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들으실 거예요. 이제 소문이나 이런 거 하면은 네. 누구누구는 테스트를 안 봤는데도 됐다더라. 정말 작은 퍼센티지의 그 결과. 그게 이제 norm이 아니고 이제 스페셜 이런 케이스고 이제 다른 요소들이 월등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은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좋은 요소들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더 유리해지죠. 네. 또 다른 학부모님이신데요. 원장님, 어느 대학에 얼리로 지원할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나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리로 지원할 학교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고 싶고 그렇지만 나의 지금 스펙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 학교들을 이제 early로 지원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early decision은 락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가야 돼 합격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플랜 B보다는 원하는 것.
네. 진대 합격 가능성은 없지 않은. 네. 그러니까 하지만 약간의 상향 지원. 네.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 충분히 레귤러로 들어갈 것 같아. 매치나 이제 세이프티 스쿨에 쓰는 것보다는 좀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 네. 왜냐면은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는 A인데 얼리 디시전을 B에 해버리면은 합격되면은 그 A가 합격이 돼도 못 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네. 그러니까 조언입니다. 드림 스쿨, 리치 스쿨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 드림 스쿨이 그냥 노멀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그러면 또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좋겠죠. 네. 근데 아마 다 드림 스쿨은 내가 갈 수 있는 실력보다 조금 더 좀 리치아웃 해야 되는 학교가 또 그런 학교가 또 드림 스쿨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생각할 때 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높은 네. 그런 것도 안 되고 터무니없이 낮은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레저메이나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갖고 이런 학교들은 나한테 세이프티가 되고 이런 네. 학교들은 나한테 매치가 되고 이런 학교들은 나의 리치가 되고 이런 학교들은 나한테 롱샷이 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그게 변동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 알맞게 현실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전략이 중요한 것이 바로 입시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또 대학 지원을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학부모님들께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원서 원서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얼리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부드리는 게 이번 여름 안에 우리 자녀들이 모든 원서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특히 이제 가을에 이제 인퍼슨으로 진행이 되면은 학교가 시작하면은 너무 바빠져요. 예, 그러다 보면 원서도 해야지. 만약에 그때 SAT도 안 봤으면 또 SAT도 봐야 되지. 그리고 학교도 시작했으니까 학교에 집중을 해야지. 네. 이런 것 되기 때문에 학생한테도 너무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을 잘 활용하면은 그때 원서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다 컨센트레이트해서 자기의 제일 좋은 아이디어, 제일 좋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가 좋은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도 시험 끝내고 일찍 그 모든 그 레저메이에 들어갈 거를 11학년 말쯤에 다 끝내서. 그렇네요. 그 시간으로 따지면 12학년 들어가기 전에 원서 준비는 마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맞춰주면 좋죠. 그러니까 나는 SAT를 12학년 때 볼 거야. 이게 아니라 11학년 말까지 SAT나 아니면 점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hard factor 그런 거를 요소들을 끝맞춰 주면은 그때 분석이 더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가면서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때 8월 초쯤에 이제 원서들이 열리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 원서 준비는 미리미리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에세이. 왜냐하면 이번 해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 에세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 되면서 다른 요소들이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면서 특히 이제 에세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게이트웨이 프로그램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주간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거기에 딱 맞춰져 있네요. 그거보다 더 일찍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초, 5월 중순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늦어도 6월 1일에는 해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가 끝나기 전에 처음 미팅을 하시면은 그때 그러면은 학교가 끝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미리 해놓고 여름이 시작되면 원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학교가 열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에세이나 이런 건 다 끝났겠고 그럼 이제 학교 측에서 보내야 할 서류들 이것만 맞추면은 8월 초에서부터 원서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참 또 한국 입시랑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고3 때 다른 모든 거 다 그냥 열외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입시 하루의 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만 계속 문제 풀고 또 풀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전에 원서 준비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12학년 본학년 올라가도 할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뭐 액티비티도 다 그대로 하는 편이죠. 네, 그죠. 이제 특히 이번에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려졌던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움츠려서 클럽 활동을 못했던 학생들이 또 그것도 하기 때문에 네. 더 디스트랙션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준비해 놓고 끝내 놓으면은 그걸 충분히 만끽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12학년 GPA는 원서에 필요가 없나요? 12학년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원서의 그 델라인을 보시면은 거의 다 11월 달, 12월 달 아니면 1월 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12학년 first semester GPA가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 원서 때까지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11학년 말 그때까지 한 점수 그리고 네. 원서 넣을 때까지 한 시험 스코어 거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2학년 점수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학교 측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또 계속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학생들과 많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시니어라이트스가 생겨서 뭐 C가 나온다든지 뭐 네. 이러면은 이건 우리가 뽑은 학생이 아니다 하고 그걸 리신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때문에 이제 12학년 점수는 임포턴트 하긴 하지만은 그 합격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을 수 있다. 작용을 아예 안 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더더욱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름 동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러분들도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서 5개의 원서 모든 에세이 맞춰놓으면 조금만 수정해서 얼리 마감일 안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또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도 팬데믹 때문에 조금은 변화된 환경에서 친구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앱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학생들은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퍼블리시도 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여름에는 좀 더 열릴 거예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캔슬이 됐지만은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버추얼로도 있고요. 또 이제 인퍼슨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버추얼 그리고 인퍼슨 옵션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어퍼튜니티가 많을 거니까 그걸 미리 간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면 뭐 미리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안 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그때라도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제 원서에 들 때 레즈메에 들 수가 있죠. 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참 불안일 수 있고요. 또 도전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팬데믹을 겪고 나서 입시를 치른 현재 또 합격 결과를 많이 받아서 또 기쁜 친구들 많이 있으실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워클리 아카데미 결과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요. 네, 라디오 들으시면서 내 아이 텅 빈 이력서 어떻게 채울까 또 고민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이디어가 나에게는 도저히 없다 하시는 분들 여름에 아이들, 자녀들 뒤처진 학업을 좀 제대로 잡아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제임스 원장님과 또 무료입니다. 무료로 우리 대입 컨설팅을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상담 꼭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학생의 목표 대학, 전공에 맞춰서 대학 입시 플랜을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받고 입시를 치르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SAT를 언제 봐야 할지, 점수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내년에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할지 아마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우리 주니어 학부모님들 이제 시작일 텐데 시작이면서도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벌써 4월 중순이니까요. 네, 팬데믹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이번 새해구나 했는데 벌써 이제 4월 달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생들이 제일 힘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네. 또 이제 모르는 부분이나 자기의 분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항상 저희가 이제 무료로 컨설테이션 해드리고
드리니까 와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 딸이 아직 전공을 뭐 할지 결정을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상담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이제 어떤 이제 저희 스텝스 프로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는 어떤 때 뭐 퍼스널리티 테스트 아니면 커리어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요. 또 그리고 학생의 해온 결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아니면 저쪽도 괜찮을 찾아주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되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이 레즈메이 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도 가르쳐 드릴 수가 네. 있으니까요. 어느 시점에 있으시든지 상담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과목, AP 과목, 하이스쿨 전과목도 1대1로 튜터링까지 받을 수 있는 버클리 아카데미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berkeley2academy.com으로 웹사이트에서도 정보 확인됩니다. 벌써 다음 인터뷰도 기대되는데요. 5월 8일 1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제임스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가 말하는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했습니다.